안녕하세요, CDM입니다. 제가 갤럭시 S8 플러스 128GB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덱스테이션을 상품을 신청했고 덱스테이션을 거실에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후면에는 USB-C 타입의 전원을 먼저 넣고 HDMI 케이블은 거실에 있는 TV하고 연결시켰는데요. 4K 모니터, 그러니까 TV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실에서 사용할 때 키보드 마우스를 유선으로 연결하기는 힘들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 라포 키보드에 마우스 터치패드가 붙어있는 이런 타입의 키보드를 이용해서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집에 거실에 TV에 지금 설치가 된 상태인데요. 지금 키보드 마우스 지금 조작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되고요. 덱스테이션에 갤럭시 S8을 연결하면은 그냥 그 화면을 스크린 미러링으로 해서 화면을 그냥 띄운 것과는 다르게 여러 개의 창을 큰 화면에 띄워놓고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작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유튜브 띄워서 유튜브도 동시에 보고요. 유튜브를 뭔가 실행해서 보고, 제가 올려놨던 영상들도 아까 잠깐 보인 것 같은데, 네. 뭐 하나 아무거나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재생이 되고요. 그리고 소리는 스마트폰에서 소리가 나게 할 수도 있고, HDMI 장치가 연결된 TV에서 소리가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TV로 소리가 나게 한 상태이고요. 블루투스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한다면 블루투스 스피커로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설정해서 조작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오디오 출력 이 부분에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조금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너무 커서. 보면은 오른쪽 아래에서 지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 지금 소리가 나도록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화면인데요. 이걸 이렇게 넓게 띄워놓으니까 꼭 약간 PC 화면을 띄워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그 웹서핑을 한다거나 뭐 여러가지 조작을 할 때 확실히 좀 더 편한 부분이 있고요. 단순하게 그냥 화면을 미러링해서 보내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 대신에 그 노트북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화면을 크게 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좀 있고요. 네, 보면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들은 그대로 실행시켜 사용 가능하고, 제가 구글 포토 띄웠는데 이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눌러보면은 이렇게 구글 포토도 그대로 볼 수 있고, 네. 이전 이런 식으로 해서 구글 포토도 보고, 뭐 지금 카카오 맵인데요. 카카오 맵을 띄워서 이것도 볼 수 있고, 설정도 그대로 다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덱스테이션에 설정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런 설정이 가능하고요. 꺼지는 시간, 뭐 배경 화면을 바꿀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누르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바뀌면, 네, 뒤에 지금 배경 화면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포인터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메모리의 상태도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네, 여기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전화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 자, 여기 있네요. 디바이스 관리 들어가 보면 이것도 스마트폰에서 뜨는 화면 그대로죠. 네, 그거 띄워서 뭐 램 상태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128GB는 6GB의 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3.6GB 사용하고 있고, 여유 공간이 한 1.8 정도 있다고 나오네요. 예비 공간이 지금 이 정도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덱스테이션 연결시켜서 사용할 거면 로컬 메모리가 좀 더 큰 6GB가 사용된 모델을 쓰는 게 좀 더 적당하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128GB에 한해서 덱스테이션을 사은품으로 제공을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동일하게 뭐 벅스 띄워서 음악 듣는 거 가능하고, 좀 다르다면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띄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V는 TV 볼 때 빼고는 사실 다른 용도로 잘 사용하진 않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연결시켜서 자신이 하고 있던 작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문서 작업 워드로 하고 있었다면 워드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질문 주셨던 분이 있는데 여기서 워드가 있긴 한데요. 이게 365 오피스 365 계정이 있어야 활성화해서 실제로 사용 가능하고요. 이게 뭐 설치는 무료인데 막상 쓰려고 하면은 계정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는 유료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워드 실행시켜서 여기서 뭐 키보드 타이핑해서 뭐 문서 작업한다거나 그런 거 다 가능합니다. 네, 그대로 가능하고요. 제가 근데 지금 계정이 없어서 지금 계정을 연결하고 뜨죠. 계정이 없어서 지금 안 했는 상태고, 오피스 365 계정 있는 분이라면은 그 한 계정으로 5개까지 이렇게 연결 가능하니까 그래서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음악 재생 가능하고요. 저작권 때문에 길게 못 재생합니다. 지금 정도하고 리니지2 레볼루션도 지금 아직은 네, 업데이트 됐을까요? 지금 며칠도 지났는데 업데이트 됐을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실행해서 게임 한다거나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은 최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업데이트를 패치를 받으면 바뀔지 모르겠는데, 네, 아직 안 되나 보네요. 네. 이게 원래는 최대화돼서 게임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덱스테이션에서는 아직 키보드 마우스가 안 먹어요. 딴 데서 또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 아직 안 먹네요. 해봤는데 네, 지금 이렇게 안 먹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하고, 네, 게임 끄고 뭐 유튜브 보거나 텔레그램 하거나 뭐 크롬 띄워서 뭐 다른 작업 한다거나, 네, 웹서핑 한다거나, 이게 그 스마트 TV도 요즘 속도 빨라져서 뭐 웹서핑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가능할 텐데요. 그런데 그래도 그 웹서핑의 속도나 뭐 반응 속도 이런 거 봤을 때는 덱스테이션에서 시행했을 때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긴 합니다. 예, 뜨는 속도나 뜨는 속도도 그렇고요. 뜨는 속도도 그렇고 빠르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에서 띄운 그 속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스마트폰에 있는 그 능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덱스테이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자신이 이미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확장시켜서 약간 PC처럼 쓸 수 있다는 거입니다. 만약 근데 이미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다거나 데스크탑을 쓰고 있는 분이라면 사실은 크게 메리트가 좀 떨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PC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스마트폰만 있다, 그리고 모니터는 집에 TV가 한 대 있다, 뭐 PC를 구매하기 좀 힘든 상황이라면 이렇게 연결시켜서 집에서 못한 워드 작업이나 뭐 웹서핑을 해서 자료를 모아서 뭔가 수정한다거나 그런 작업은 안드로이드 체제 내에서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연속으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하나 그냥 팁인데, 제가 최근에 시골집에 잠깐 갔다 왔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도 다 갤럭시 S5를 쓰고 계신데 제가 구매해서 드렸는데 두 분 다 SKT 전화를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SKT 전화를 좀 쓰고 있는데, 원래는 그 그러니까 덱스테이션 연결된 상태로도 전화 통화가 가능합니다. 이걸 연결시키면은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연결시킨 것처럼 블루투스 헤드셋을 연결시키면은 그걸로 통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덱스테이션 화면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통화가 가능한데, 여기서 전화번호 눌러서 전화도 가능하고요. 근데 그 부모님이 쓰고 계실 때 전화는 일반, 그러니까 삼성 전화죠. 삼성 전화 쓰고 계시고 기본 인터페이스 쓰고 계시고 스팸을 막기 위해서 따로 앱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전화 통화 녹음을 하기 위해서 또 따로 앱을 설치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SKT를 쓰고 계신 분은 T전화 이걸 사용하시면 스팸도 자동으로 막아주고, 그리고 스팸을 알려주고 전화 통화 녹음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검색할 때도 만약 어떤 특정 사항, 뭐 어떤 기업이나 그런 전화번호가 모를 때 여기다 타이핑을 하면은 전화번호를 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설정에 들어가보면 제가 부모님께 이걸 알려드렸거든요. 통화 자동 녹음 들어가보면 자동 녹음 옵션이 있습니다. 네, 자동 녹음 옵션을 켜면은 전화가 했을 때 자동으로 그냥 녹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 통화 녹음하는 그런 앱이나 뭐 그런 걸 깔 필요 없고요. 뭐 통화할 때마다 녹음 버튼 누를 그런 번거로움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저랑 통화하고 나면은 통화하고 난 그 목소리 이게 자주 못 만나니까
그 녹음해 두시고 자주 듣고 하시는데, 이거를, 방법 알려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글자도 크게 잘 떠서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자동으로 스팸 막아주니까 별도로 여러 가지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좀 아쉽다면은 다른 통신사는 이게 억지로 설치하려고 해봤는데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쉬웠는데, SKT도 쓰시는 분들은 한번 티저 하나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설치해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쓰기도 편하고 스팸도 자동 막아줘서. 예, 어머니께는 그렇게 설치해드렸고 쓰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그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제가 사용해보니까 이 바탕화면에 지금 제가 여러 개의 지금 앱을 지금 꺼내놨는데 이거는 어렵진 않아요. 여기서 제가 설치된 앱들 중에서 제가 필요한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꺼내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바깥쪽에 꺼내지거든요. 그래서 자주 실행하는 앱들을 꺼내놓고 작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화 상담 업무가 주인 분들도 이걸 켜놓고 사용하면은 화면에 띄워놓고 뭐 메모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편하지 않을까나 생각 좀 드네요. 별도로 PC가 필요하지 않고 네, 이걸로도 다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덱스테이션에 켰을 때 그 덱스테이션에서 팬에서 바람이 부는데요. 네, 이렇게 좀 가까이 보면은 바람이 뒤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건 덱스테이션의 그 열 자체를 식히기보다는 스마트폰이 열이 많이 나요.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열이 나는데 여러 가지 앱을 동시에 띄워놓기 때문에 이럴 때 팬이 불면서 스마트폰 자체를 많이 식혀줘요. 그래서 실제 써보니까 별로 안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이것과 좀 비교가 될 만한 그 삼성에서 원래 기능 제공했던 것 중에 사이드 네, 화면을 띄워주는 그게 앱이 있었죠. 네, 그거를 띄웠을 때 그 화면이랑 좀 다른데요. 보면 그거는 그냥 화면을 그대로 전송하기 때문에. 근데 대신 화면은 꺼져요. 덱스테이션도 똑같아요. 사실은 화면이 지금 그냥 꺼져 있죠. 계속 화면이 켜진 상태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꺼져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제가 좀 덱스테이션 켰을 때 걱정했던 게 만약 저게 화면이 계속 켜 있다면은 물론 켜지지 않았겠지만은 계속 켜 있다면 스마트폰도 화면에 부하가 많이 걸릴 거거든요. 그리고 화면도 아무래도 수명도 떨어질 테고. 근데 덱스테이션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열도 자동 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자원을 이용해서 화면을 띄워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길게 좀 장시간 켜놓고 작업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걸 켜놓고 몇 시간씩 사용을 해봤는데 보면 밑에 여러 가지 앱이 떠 있죠. 저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앱이 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것도 실행하고 저것도 실행하고 계속 해보면서 그 램이 부족해서 멈추는 걸 좀 보려고 해봤는데 다운되거나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사실 스마트폰 화면이 완전 다운돼서 뭐 쓸 수 없거나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대신에 앱은 쓰다가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갑자기 뽑아서 다른 작업 하다가 다시 꽂아서 사용했을 때 그 전에 작업들을 다시 웨이크업 하는데 만약에 앱이 아까 제가 페이스북 종료되다고 뜬 것처럼 갑자기 앱이 종료돼서 꺼질 수는 있어요. 대신에 띄우면 다시 그 전 작업은 뜨긴 하죠. 근데 만약에 갑자기 중요한 작업들은 꺼질 수 있다는 거. 근데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 중에 문서 저장하는 것들 보면 예를 들면 원노트 같은 거 글자를 마지막까지 입력한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앱이 꺼지거나 중단되더라도 데이터가 날아갈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할 수도 있죠. PC보다. 네, 제가 이번에는 덱스테이션을 제가 거실에서 한번 활용을 해봤는데 네,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보시고 내용 보셨다면 아마 이게 좀 쓸만하다 아니면 쓸만하지 않다 이렇게 좀 기준이 생길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쓰실 때 어떤 용도에 따라 쓰시는지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덱스테이션 이용해서 활용했을 때 속도 그런 부분들을 올렸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덱스테이션에 최적화된 앱들이 좀 많이 나온다면 점점 더 쓰기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들긴 하네요. 네, 간단하게 덱스테이션을 한번 거실에서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